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긴급 윤석열 대통령 급합니다. 세 가지 긴급 제안이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 1945년 해방 이후 77년 만에 좌우파의 이념으로 점철된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주의 진입이라는 두 이념 간의 체제전쟁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 국민적인 축제로 치러야 할 대선이 전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결과, 전국적으로 자행된 불법, 부정선거의 결과였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원성이 24만 7,077표라는 0.73%의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게 됐다. 3월 9일 대선 개표 후 우파에서는 조금만 더 부정선거에 당했어도 패배했을 것이라는 위기가 있었던 것은 전국적으로 부실, 부정선거가 판을 쳤고 선거 2일을 앞둔 미발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개 5에서 8% 정도는 앞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개표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갖가지 형태의 부정선거였고 그 양태는 너무 다양해 거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향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도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이 어렵거나 탄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집권 6개월 이내의 최대 과제인 2022년 3월 9일 대선 부정선거, 3월 9일 대선 부정 여론조사,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및 선거소송에 관한 일체의 수사를 통해서 불법선거 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암을 도려내듯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준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둘째,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위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재조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5.18 광주민 주화운동의 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적합하나 가짜 유공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을 회수하고 공무원 시험 등의 5% 특혜 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개혁 혹은 공천제도를 비롯한 정당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인재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이나 정부의 요직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광역단체장이나 기타의 공천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에는 국회의원들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은 단체장으로 나겠다는 것은 지역구 구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며 다른 정치인의 길을 소수 정치인이 독식하는 것으로 금지해야 할 정치개혁이다. 5년 넘은 심한 체증은 내려갔지만 3월 10일 당일 투표에 대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채널A와 JTBC 자체 조사까지 나오면서 한반도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었다. 더불어공산당은 희망을, 국민의힘은 한숨을, 정권 교체를 바라던 국민들은 숨이 턱 막히며 얼이 빠지고 말았다. 절대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사전 투표에 대한 개표가 끝나가고 당일 투표에 대한 개표에 들어가면서 윤석열이 기세를 올렸고 0.1%씩 야금야금 이재명을 따라붙었다. 어느 순간에 1.0%까지 근접하더니 0시 30분경 개표율이 50%를 넘어서는 순간 두 후보의 득표율이 48.3% 대 48.3%로 같아졌다. 그 순간 이대로 가면 윤석열의 득표는 최소한 50%, 표 차이는 10%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승부는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율 차이가 1%까지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정상적인 통계와는 다른 형태로 득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개표였다면 1시 30분이 되기 전에 윤석열의 당선 유력에 이은 당선 확실로 승부가 끝났어야 했다. 같은 시각에 개표되었던 5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득표율을 보면 얼마나 대선이 사기극이었나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반드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있었던 불과 부정부터 바로 규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3월 9일 대선에서의 불법과 부정도 함께 파헤쳐서 다시는 어떤 선거에서도 부정과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하고 다수의 정신이 온전한 국민들이 진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까지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긴장하고 절박하게 주사파 빨갱이들과 마지막 승부를 내야 한다. 아직은 승리에 들떠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라는 명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바로 파리들 주사파 빨갱이들을 박멸할 절호의 기회이다. 당선되었으니 이제 부정선거 의혹 본격적으로 밝혀라. 검찰, 이미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상대로 수사에 착수. 사전투표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 방지대를 직접 만들어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각 투표소에서 위법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수집하여 현재 본격적인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나타내는 영상과 자료들이 취합하여 온라인에 계속 공유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전국 곳곳 투표 개표소에서 잡음이 들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관리 차원으로 축소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 기간 내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동이 벌어지면서 선관위 차원의 진상규명과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표지 봉투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기재된 투표지가 들어있던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점, 아예 사인이 없는 상태로 봉인되어 투표지가 운반된 점, 두 번에 개표한 투표지가 한 번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전자개표기 문제 등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다. 한 네티즌은 선관위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처리가 사전투표 이후에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선관위 채용과 추천 임명에 대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선관위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부실관리 차원이 아니라 복수의 인원이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된 부정선거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블록체인을 잘 아는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누구라도 차세대 선거 방식으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모바일 투표 등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본격적인 디지털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극소수의 개입으로 손쉽게 해킹이 가능하고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선거에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